테클린의 소화물리치료 제2장 아동의 정상적인 운동 발달 앙화의 발달 진행 앙화 위로 눕기와 끌어당겨 앉히기 복화의 발달 진행에서와 같이 앙화의 자세는 알려져 있는 순서대로 발달한다. 만삭 출생아는 앙화의에서 생리적 굴곡을 보인다. 이때 목은 약간 굴곡, 머리는 중앙으로 위치하고 팔굽은 구부리고 골반은 후방경사, 고관절은 내전, 고관절 및 무릎은 굴곡된 자세를 보인다. 발은 전형적으로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들려 있다. 아기를 끌어당겨 앉힐 때 검사자가 부드럽게 아기의 손목 부위를 끌어당기면 머리가 뒤로 처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머리를 조절하는 듯이 머리가 몸에 따라온다. 생후 1개월이 지나면서 생리적 굴곡이 점차 사라지고 머리는 중심으로부터 한편으로 돌아가고 팔굽은 느슨하게 펴지고 고관절과 무릎의 굴곡이 사라지며 아기의 발이 바닥에 놓이게 된다. 발이 바닥으로 놓이게 되면서 골반은 중력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전방으로 경사지는데 이는 반대되는 생리적 굴곡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고관절의 외전이 증가하고 외회전이 나오기 시작한다. 끌어당겨 앉힐 때 머리가 뒤로 처진다. 이것은 아기의 머리가 더 이상 생리적 굴곡으로 받쳐지지 않고 앉는 자세로 끌어당겨질 때 머리가 몸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중력 굴곡근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능동적으로 머리를 조절하지 못한 채 아기의 머리는 앉은 자세로 끌어당기면 중력에 의하여 뒤로 처진다. 시간이 가면서 항중력적 목의 굴곡근이 강해지고 능동적으로 머리를 조절하게 되면서 아기는 견인 시 점점 머리가 뒤로 처지지 않게 된다. 생리적 굴곡의 상실에 이어 보이는 머리 뒤처짐의 초기 단계 이후 아기는 점차 머리를 신체와 정렬 상태를 맞추어 몸통과 같은 면에 두게 된다. 당김이라는 자극이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배운다. 당김 반응, 견인 반응의 다음 발달 순서상 고관절을 능동적으로 구부리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것은 당김 반응 시 목의 굴곡근, 몸통 굴곡근,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이 수축하는 것이다. 그림 2.34는 끌어당겨 앉히는 당김 반응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첫 1개월이 지난 후 앙화의에서 아기는 ATNR의 영향 아래 보통 자신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는다.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 ATNR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림 2.3에서 보듯이 사라져간다. 이러한 반사는 태내에서부터 시작되고 목의 비대칭적 신전에 따른 팔다리의 동작을 동반한다. ATNR의 영향 아래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젖힌 자세로 돌리면 목의 고유 수용성 감각 수용기가 자극된다. 이리하여 얼굴 쪽의 팔다리는 신전한다. 반대측 팔다리, 즉 후두부의 팔다리는 굴곡한다. ATNR의 영향은 팔에서 더 강하다. 정상 아기에서도 생후 4개월 동안은 ATNR을 볼 수 있는데 자극할 때마다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강한 반응은 없다. 이러한 자세를 흔히 펜싱 자세라 부른다. 이 시기에 모든 아기들에서 앙하위와 지지해서 앉힌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펜싱 자세를 명백히 볼 수 있지만 팔, 다리와 머리의 자발적 혹은 수동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런 ATNR 반응은 정상 발달 중인 아기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시행할 때마다 상동적으로 나오는 ATNR을 생후 1개월에서 내내 볼 수 있다면 혹은 강한 굴곡, 신전 반응을 보인다면 비정상적 신경운동 발달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정상 발달 중인 아기에서 ATNR 반사의 강도는 4개월까지 점차 감소되고 마침내 사라진다. ATNR을 보인다는 것은 아기에서 분리 움직임이 없다는 증거이다. 분리 움직임은 머리로부터 팔, 다리를 분리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팔, 다리도 각각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한 팔, 다리 내에서도 각각 관절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기에서 머리와 팔, 다리의 움직임이 분리되지 않으면 ATNR로 나타난다. 목의 고유 수용성 감각 수용기는 팔, 다리의 위치에 영향을 주어 상기한 자세처럼 보이게 한다. 아기가 성숙해 갈수록 ATNR은 그 영향이 줄어들며 팔, 다리는 더 이상 머리의 자세에 따른 특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상 발달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앙화위와 복화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반사는 긴장성 미로 반사이다. 긴장성 미로 반사는 복화위에서는 굴곡근의 근긴장도를 높이고 앙화위에서는 신전근의 근긴장을 높인다. 이 반사의 수용기는 귀의 미로 안에 있는데 중력에 끊임없는 자극을 받고 있다. 복화위와 앙화위에서 머리를 드는 기본적인 기능적 기술, 복화위에서 전신을 항중력으로 신전하는 지렛대 복화위 자세, 그리고 앙화위에서 항중력으로 굴곡, 발, 입 패턴,
하는 것은 안정 시의 근긴장도와 동작을 시작할 때의 근긴장도가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발달 중인 아기에서는 잘 조절되는 동작들이다. 아기의 운동 발달상의 긴장성 미로 반사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면 신전근 혹은 굴곡근의 근육 과다 긴장증으로 인해 굴곡 혹은 신전 자세에서 기랑근이 항중력으로 수축하는 것이 발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앙와이에서 신전근의 근긴장이 너무 과하면 이 경우 기랑근인 굴곡근은 신전근이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수축할 수가 없다. 작용근이 수축 혹은 단축될 때 기랑근이 이완 혹은 신장되는 능력인 이러한 상호 억제 기전의 상실이 감각 운동 장애를 일으킬 만큼 강할 수 있다. ATNR이 감소하면서 앙와이에서 영아는 좀 더 대칭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아기의 머리를 중앙으로 가져가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발달 지표이다. 두 가지의 과정이 머리를 중앙으로 가져가는데 상호작용한다. 하나는 머리 자세에 대해서 ATNR이 비대칭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ATNR이 감소하면서 목 신전근이 더 이상 반사 반응으로 수축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목 신전근들이 이완하여 머리를 더 이상 한쪽으로 돌리고 있지 않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앙와이에서도 동시에 이런 수동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목 굴곡근이 항중력근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하여 능동적으로 머리를 중앙으로 가져가는 것을 돕는다. 결국 목 굴곡근은 머리를 중앙으로 가져갈 만큼 강해지며 바닥에서 머리를 들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 앙와이에서의 이러한 발달은 2에서 4개월에 성취되고 동시에 보가이에서는 목 신전근이 항중력근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보가이에서 머리를 드는 동작은 앙와이에서 머리 들기에 앞서 발달한다. 앙와이에서 머리를 들도록 목의 굴곡근이 수축할 때 목 신전근은 늘어나야 한다. 이것은 상호 억제의 또 다른 예이다. 신경운동 병리가 있는 아기들은 목의 신전근을 늘어나게 하는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앙와이에서도 머리 발 쪽으로의 발달 원칙이 그대로인데 팔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조절되면서 어깨 관절의 안정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가이에서 팔굽 지탱을 하게 되고 체중을 지지하는 상태, 닫힌 체인, 에서의 어깨의 안정이 발달하고 앙와의 자세는 체중을 지지하지 않는 상태로의 안정성을 얻는다. 열린 체인. 생후 첫 3개월 동안 아기는 팔을 공간에서 멈추거나 잡았던 것을 놓아버리는 동작에 대한 조절을 거의 할 수 없다.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는 공간에서 손을 사용할 만큼의 견갑대의 안정성 및 근력이 없기 때문에 몸에 손을 가깝게 놓고 잡으려고 한다. 이 시기 아기가 오직 알고 있는 어깨의 안정은 어깨를 내전하고 팔은 몸 옆에 있는 자세이다. 이 과정을 고정, 피싱이라 하고 부른다. 이는 중력에 반하여 모든 자세에서 몸을 안정화하려는 초기 시도로 정상 발달의 과정상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고정, 즉 이러한 초기의 시도는 참된 항중력적 안정화는 아니다. 이는 특정한 자세에서의 적절한 근육이 중력에 반하여 항중력으로 안티그래비티, 안정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대신 중력의 도움으로 프로그래비티 할 수 있는 안정화의 일시적 방편이다. 궁극적으로 항중력적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히 강하게 근육그룹이 발달하지 않으면 발달은 지연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항중력 근육의 작용으로 사람은 앉은 자세 혹은 반무릎으로 서기, 네발 자세 혹은 똑바로 서기와 같은 자세에서 중력에 반하여 똑바로 몸을 세우게 된다. 정상적인 성숙한 동작에서 신전근은 주요한 항중력근이다. 척추의 기립근, 큰 엉덩이 근육, 근위부 뒤넙다리 근육, 그리고 대퇴 네갈래근을 생각해보자. 앙와이에서는 그러나 굴곡근이 항중력근으로 작용한다. 목 굴곡근, 복부근, 그리고 고관절의 굴곡근을 생각해보자. 일단 아기가 어깨 관절의 주위 근육들의 동시 수축으로 어깨의 안정을 이루게 되면 장난감에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잡기와 조작하는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소근육 운동 발달의 과정은 정교해지는데 18개월이 걸리고 30개월이 되어서야 완성될 것이다. 잡고 쥐는 기능의 발달은 이 장의 다른 곳에서 설명하겠다. 손으로 무릎과 발을 잡고 발을 입으로 가져가기. 앙와이에서 중력에 반하여 똑바른 자세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동작 지표가 발달한다. 가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복부근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가슴 근육은 앙와이에서 아기가 위로 팔을 뻗는 행동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이런 동작이 일어나려면 앞 톱니근이 협용하여 작용해 주어야 하며 능형근도 늘어나 주어야 한다. 이런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견갑대를 앞으로 나오게 해준다. 자, 이제 당신은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아기가 엄마와 아빠 얼굴 쪽으로 손을 뻗는 능력을 볼 수 있다.
능형근의 상호 억제와 함께 가슴 근육의 능동적 사용은 최근의 ATNR 소시가 더불어 아기가 위로 팔을 뻗고 또 손을 중앙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 5개월 된 아기는 앙와이에서 기랑근인 신전근도 상호적으로 신장되면서 자신의 항중력 굴곡근의 조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닥에서 다리를 활발하게 들어 올리기 시작한다. 이 시기 발바닥끼리 마주대는 현상을 보통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기는 손이 무릎에 닿고 그 다음 발에 닿는다. 처음에는 그림 2.35에서 보듯이 동측의 무릎과 발에 손을 뻗어 닿는다. 결국 팔을 반대쪽으로 뻗어 반대쪽 무릎 그리고 혹은 발에 닿게 된다. 자신의 신체와의 이러한 접촉은 신체 이미지 발달상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아기가 고관절을 구부려 발을 자신의 손 쪽으로 가져감으로써 복부 근육과 고관절의 굴근이 강해진다. 복부근의 능동적 수축으로 골반이 뒤로 경사지며 큰 엉덩이 근과 뒤 넙다리 근육의 근위부가 신장된다. 고관절은 중등도로 굴곡 외전 그리고 외전된다. 무릎은 굴곡되고 발은 배부 굴곡 및 해외된다. 손이 무릎으로, 손이 발로 가는 자연스러운 진행은 아기가 발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으로 이어진다. 5개월 된 아기는 구강 자극에 관심이 많다. 빨기 반사와 먹이 찾기 반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먹는 것 이상으로 입을 사용하여 구강 자극을 한다. 이때는 발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발가락을 입에 넣는 피드 포워드 반응을 보여준다. 그림 2.40C에서 보듯이 발을 입에 넣으면서 신체 이미지가 더 발달한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아기는 입에 무엇을 넣는 것에 따라오는 촉각을 포함한 접촉을 통하여 사물에 대해 배운다. 복아이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아기는 후방으로 경사진 골반 상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5개월 된 아기는 앙와이에서 발을 입에 넣고 골반의 후방 경사는 더 촉진된다. 일단 골반의 후방 경사를 얻고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 아기는 골반의 움직임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즉 후방 골반 경사와 전방 골반 경사 자세 사이를 오가며 앞뒤로 움직인다. 이것은 종종 앙와이에서 혼자 놀 때 골반이 후방으로 경사져 있으면서 발을 입에 가져갈 때 관찰된다. 그런 다음 아기는 발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능동적으로 허리를 신전하여 브리징 자세로 들어간다. 이 자세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방 골반 경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는 발을 바닥에 둔다. 아기는 복아이에서의 활동과 같이 앙와이에서도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 움직임을 번갈아 하면서 골반 동작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아기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이 시기의 발달과 거의 동시에 약 5개월 된 아기는 복아이에서 골반의 움직임도 훈련한다. 이런 움직임 훈련에는 이전에 설명한 바대로 아랫팔로 지지하는 복아이에서의 후방 골반 경사와 지렛대 복아이에서의 전방 경사를 번갈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